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키쇼. 또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윤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지입니다. 네, 채팅창에 바로 지금 고고씩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개편 이후에 첫 큰 상승 그리고 양봉으로 출발하는 랭킹쇼. 그렇죠, 오늘 분위기는 상당히 뜨겁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한 주의 시작이 다소 어두웠는데 오늘은 모처럼 화창하게 또 양대지수 모두 상승 탄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랭킹쇼 채팅창 분위기까지 조금 더 밝아진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코스피가 2% 넘게, 코스닥도 그 정도 수준이죠. 서로 보폭을 맞추면서 아주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장에는 삼성전자 열일해주고요. 2차 전지 강하죠. 바이오주들도 아주 반가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직도 고민이 되는 종목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두 팔 벌려서 여러분을 반겨드릴 테니까요. 종목 진단 신청을 해주시죠. 네, 종목 신청은 전화로도 가능하고요.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한꺼번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신규 매수 문의까지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유튜브로 바로 좀 가볼게요. 지금 손이 근질근질합니다. 네. 어떤 분들 와주셨는지 보겠습니다. 프리자님 오셨군요. 오. 안녕하세요. 창호 청순한 수지행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창호 청순한 수지행. 청순한 제가 정수는 아니죠? 저는 앞에 수식어가 지금 약간 빠진 거 아닌가요? 그래요. 네. 어쨌든 뭐. 수익내자님이 창호 예. 앵커님 오늘도 머리 스타일이 예쁘네요. 라고 또 그래요? 바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이게 정말 눈치가 좀 빠르시군요. 약간 좀 다르게 연출을 해봤는데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요즘 부쩍 또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이유가 있는 걸로 알긴 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점점점. 아니 뭐 외모에 신경 써야 뭐라도 물이 들어오죠. 네, 또 이렇게 따스한 연말을 그럼요.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저는 창호 앵커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이번에는 혼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오호. 정말 대단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성과가 열심히.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네, 자, 또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시고 계시는데 주피터님이 안녕하세요. 아주 좋은 날입니다. 라고 네. 남겨주셨고 와. 월청님은 오늘은 제발 양봉 이렇게 해주셨어요. 확실히 지금 월요일, 화요일과 그 인사부터 분위기가 오,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사실 저희가 시작할 때 아니 개편돼가지고 네. 정말 반갑게 인사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거 들썩거리면서 뭔가 신나게 못하겠더라고요. 눈치를 좀 많이 봤는데 오늘은 네. 좀 괜찮습니다. 또 예. 지금 하리보 균이님이 네. 히히히 여친 생기신 듯 아니, 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 그냥 노력 중이에요. 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예. 창호 앵커님입니다. 뭐 있으면 제가 자신 있게 자랑할 것 같은데 뭐 그렇지 네. 않습니다. 자, 그리고 숙자인님, 창호 앵커 결혼하세요? 네,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부동산 방송 녹화 하나 했거든요. 네. 그 오랜만에 출연하시는 분이 아직도 결혼 안 했어? 이러더라고요. 저는 사실 결혼을 너무 하고 싶은데 네. 뭐 노력해 볼게요. 그 노력의 성과는 최대한 빨리 잡히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또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국수 기대해 보도록. 먹여드릴게요. 와. 제가 내후년 뭐 어쨌든 그럼 제가 먼저. 그래요? 이런 아무튼 식으로. 네. 예. 지금 또 PD님이 아직도? 야, 너도? 사실은 이런 얘기를 잘 안 했는데 네. 수요일장에 장 분위기가 좋으니까 별 얘기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종목 진단 요청도 마침 또 많이 들어오고 들어오거든요. 있어요. 별로 요청이 안 들어오고 있었던 대한항공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는 롯데케미칼 같은 화학주로도 이야기가 네. 됩니다. 네, 또 SKC도 올라오고 있고요. 네. 롯데케미칼과 함께 대한항공 또 다양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종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투셀도 오랜만에 올라왔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전문가님과 함께 할지 바로 만나볼까요? 네,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무가 먼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재본 전문가입니다. 네, 자,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또 어떤 종목들을 봐드릴지 하나씩 찾아볼게요. 네. 종목 진단 신청이 확실히 조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월요일, 화요일까지만 해도 여러분 이 종목들에 대해서 약간 체념? 좌절을 많이 하고 계셨죠? 그런데 오늘은 분위기가 좀 달라지다 보니까 네. 이제는 뭔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얘기를 남겨주시고 계시는데, 네. 숙자인 님이 아직 상대 없으시면 중매하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부담스러워가지고. 네. 네. 자, 그리고 차라핑님, 네. 명절 잔소리. 잔소리는요, 저는 이제 잔소리로 들리지도 않아요. 아무 데미지가 없습니다.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자, 그리고 일체 유심조님, 네. 헤어스타일을 이리저리 바꾸시네요. 여러 가지 연애와 결혼을 위한 노력이기도 하고요. 네. 사실은 머리숱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서 이리저리 바꿔보고 있는 겁니다. 네, 또 이런 비밀도 머리숱은 중요하니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네, 탈모 치료제. 나오기만 하면 제가 그전에도 이야기했죠. 전 재산 올인합니다. 진짜로. 네, 탈모 치료제 또 우리가 빠르게 개발이 나와서 차고 앵커님의 전 재산 또 저희가 그래요. 한번 몇 분 되진 노려보도록 않지만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 종목 진단을 바로 한번 가볼까요? 좋습니다. 네, 유튜브로 진용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또 제 친구 진용이가 있긴 한데 진용이는 아니겠죠? 오늘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진용님이 대한항공을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매수가는 25,000원이고요. 아하. 비중은 5%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너무 무겁네요.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현재 또 대한항공 2%대 반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21,650원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대한항공이 모멘텀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사신 것은 이제 한일령 해서 국내로 여행객이 많이 올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지금 단가가 25,000이면 오래전에 사셨네요. 올해 여름 이렇게 급등할 때 이때 내려와서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세 못 보다가 일주일 만에 급등했다가 내려오니까 여기서 사셔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항상 좀 크게 우리 투자자 크게 봐야 되는데 항공주를 사면 항공회사들은 이제 만약에 여행객이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화물 수요가 많다든지 그래야 되면 반도체가 잘 나갈 때는 항공주가 우리 반도체 수출은 항공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좋잖아요. HBM도 좋고 그다음 앞으로도 좋고 뭐 항공주도 괜찮아요. 화물 수요는. 자, 근데 여객 수요는 그동안 그러다 이제 한일령이 생기면 한일령이 지금 되고 있죠. 그러면 중국 관광객들은 일본보다 한국으로 오니까 좀 더 나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호재성 재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한 한 가지 악재가 있는 거죠. 지금 원 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저 원화가 약세가 되면 우리는 항공주는 비행기를 살 때 달러로 비행기를 사잖아요. 그러면 1달러를 빌려와서 비행기를 샀으면 그전에는 원화 강세일 때는 1,100원에 이렇게 사는데 지금 1,450원이에요. 지금 그래서 1,400원이다. 그러면 1,100에 샀는데 1,100원을 갚으면 되는데 지금 1,400원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만큼 우리나라 돈 더 많이 지불해서 돈을 갚아야 되니까 외화빚이 많으니까 우리가 훨씬 더 불리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원화가 강세면 1,500원, 1,400원 있다가 1,100원 가면 1달러 갚는데 우리나라 돈 1,500원이 필요한데 지금 나중에 강세되면 1,100원. 지금 원화가 강세될 수 있는 구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화 강세는 원화 약세는 구조적이다. 왜 돈들이 AI 혁명 시대는 한 곳으로 미국으로 가고요. 나중에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도 미국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수학게임이라 그랬죠. 이 주식 투자가 돈을 벌어오더라도 달러, 반도체 잘 나가 반도체로 벌어오더라도 전체로 보면 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달러 약세 구조는 구조적인 거예요. 저는 지금, 이것은 다른 얘기지만 정책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나서서 달러를, 우리의 원화 약세를 방어하려고 엄청 하고 있죠. 물론 방어는 해야 되지만 방어한다고 달러를 자꾸 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동으로 나가게 돼 있어. 누가 막을 수 없어요. 투자를. 개인도 계속 앞으로도 미국 장도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금리가 우리보다 높아요. 우리보다 금리가 미국은 1.5% 높으니까 채권을 사도 미국 가서 사면 되잖아. 우리나라 채권을 살 필요 없는 거예요. 미국 국채를 사는 게 낫죠?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데 2%나. 그래서 이 원화가 지출돼서 달러를 사서 미국 투자하는 게 이게 구조적인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것을 내가 억지로 방어하려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위기가 올 수가 있는 거죠. 과거의 IMF 때도 달러가 부족한 것은 강제로 막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다 써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지금 달러 보유고는 워낙 많아요. 지금 달러 보유에서 절반 정도 빠져도 수출과 결제하는 문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달러 약세는 쉽지 않다. 이거 원화가 강세로. 그러면 대한항공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빚이 많으니까. 비행기 살 때 빚으로 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멘텀은 잠시 일시적 모멘텀으로 해봤자 추세 하락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걸 사야 되는 이유는 없는데 내가 그래서 비중 5% 샀어요. 무겁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요 가격은 5%면 박스권 하단이 2만 원 초반이니까 그냥 5%니까 2만 5천이면 한 15% 더 사서 대형주니까 지금 가격 정도에서 2만 원 이렇게 초반 정도 오면 한 1,000원 정도 빠지면 아니면 더 추가 15% 더 사서 그냥 본전하고 나오시고 관심 갖지 마세요. 지금 한일령에 해서 중국이 관광객이 와봤자 과거에 우리가 면세점 불친하고 팔리고 막 중국 그 여행객이 그냥 와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죠? 일시적인 그래 좀 크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잠시 어떤 뉴스에서 사고 파는 것은 단타는 가능하겠지만 물려서 갖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크게 보면 AI 혁명 시대 무슨 여행 항공주를 사고 있습니까? AI 관련된 주스 사야죠. 수혜주를. 물려도 더 사면 되지. 가만히 있어도 돈은 벌어요. 요즘 AI 혁명 수혜주는 3년에 10배는 기본 가는 거예요. 저점 시작점 대비해.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반등시 팔자. 그 반등 가격은 62평선 정도 언제든지 수급은 그렇게 개선 안 되고 있으니까. 자, 반등시의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22,500원. 22,500원이면 25,000원 샀으면 한 10% 손절이죠. 20% 손절해서 요즘은 수혜주들은 10% 금방 가는 거예요. 미국 주식을 알파벳 사도 지금부터 10% 가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려오면 물 타서 빨리 빠져나오시라. 22,000 목표가 단가를 맞춰서 나오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종목은 대한항공이었습니다. 사실 이 종목 무겁기도 하고 최근에 계속 조금씩 내려왔죠. 네. 그래서 시장에서 많이 지치셨을 것 같은데 이 종목으로 계속 목매고 있는 게 아니라 AI라든지 앞으로 더 잘 갈 수 있는 쪽을 선택하는 게 나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네, 의뢰해주신 진용님이 1년 넘게 보유하셨다고 하는데 또 네. 이렇게 전문가님의 대응 전략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또 채팅창이 뜨거웠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종목 진단도 댓글창을 통해서 받고 있지만 네. 지금 또 가장 뜨거운 게 또 창호 앵커님의 소식이에요. 중매도 받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지금 갑자기 결혼으로 또 뜨겁게 이렇게 채팅창이 달궈지고 있는데 창호행 노총각 네. 아니에요, 갑자기. 근데 저는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서다께님과 메이님이 얼른 결혼하라고 해가지고 혹할 뻔했거든요. 네. 머라카로님께서 빨리 하라고 머리털도 어차피 다 빠질 건데 결혼하면 빠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결혼하든 안 하든 그냥 빠지는 겁니까? 어차피 그게 되게 이제 중요해요. 빠질 거니까 네. 하루라도 빨리 그 있을 때 얘기예요? 가라 이거 같아요. 그러면은 가야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네. 곰탱이님, 귀자문님, 찰러머리님 등등 새로 또 오셨는데요. 네. 아임 리얼님도 함께 주고 계시네요. 네, 어서 오세요. 지금 저희 막 시작했으니까요. 종목 네. 진단 신청도 많이 해주시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채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KN솔 그리고 네. FST 이런 종목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언급이 좀 나오고 있어요. 오랜만에 보는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시장이 골고루 잘 가니까 왜 내 종목은 안 가?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랭킹쇼에서 다양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장4901님의 종목인데, 이거 아까 수지앵커가 이야기를 했던 네. 인투셀이네요. 네, 맞아요. 인투셀. 이번에 또 삼성 바이오에피스 때문에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인투셀인데요. 장님이 이번에 유튜브를 통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53,800원에 비중을 와. 50% 보유하고 야, 계십니다. 계속 과감하시네요.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현재 수익 중인데요. 오늘 또 급등하고 있잖아요, 인투셀. 그렇죠.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비중이 좀 많긴 합니다. 맞습니다. 절반, 한 종목에 50% 분명히 부담이 되는데 그만큼 좋은 종목인지가 아주 관건이 되겠죠. 자,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최병호 전문가님, 인투셀입니다. 오늘 불을 뿜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매수가가 아주 낮지는 않고요.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괜찮나요?
네, 비중이, 안전할 때는 비중이 괜찮은데요. 50%, 100% 가더라도. 지금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을 절반 이상을 좀 줄여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인투스는 ADC, 접합식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서 뭐 기술 수출도 하고, 이제 인도 이제 CDMO 회사랑,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매출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항체 약물 접합제 쪽에 신약 개발을 해서 앞으로 하지만 주식이란 것은 보시면 항상 비슷해요. 자, 2만 원대잖아요. 올해 8월 달에 지금 3배가 왔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뺄셈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가 거의 예측이 됩니다. 주식은 2배, 3배, 5배, 10배, 30배, 100배 400배? 이렇게 400배는 정말 혁명적 새로운 산업 탄생하면 제조업은 400배가 한계입니다. 테슬라처럼. 새로운 또 혁명이 일으키지 않으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잠깐 이제 재료가 기술 협약이 끝났기 때문에 재료가 노출된 상태니까 주식은 이미 3배가 한 거죠.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제 기술 수출해서 일부씩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제 개발비라든지 확보를 하고 있어서 그게 이미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술적으로 보면 현재 여기서 주가가 여기 전 고점이 상장하고 나서 42,000원이에요. 그럼 52,000원에서 일반적으로 돌파를 하면 한 20%, 그럼 65,000원 내외입니다. 거기를 일반적으로 약하면 거기 갔다 내려오면 이 주식은 다시 돌파하지 않으면 시세가 끝나요. 밑에서 3배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항상 보시면 파동인데요. 가일권이 들어가고 이렇게 지금 세 번째거든요. 세 번째 지금 데드 크로스가 발생되니까 다시 여기서 65,000원 돌파해서 사는 것은 오히려 안전할 수 있지만 여기서 보면 52,000원부터 시작해서 65,000원 사이잖아요. 여기에. 그럼 여기에서 박스권 사 잠깐은 제약 바이오주나 이런 시세주 사서 20% 먹었다고 10% 먹은 거 내가 잘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 회사의 내용을 기술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초기 단계에 사든지 아니면 2차 상승하는 여기서 사야 되는 거죠. 3만 원 후반대 38,000원 4만 원. 그랬으면 지금도 수익이 크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지지선 구축하면 되지만 지지선으로 5만 원, 1,000원 안 깨지면 보유해도 됩니다. 근데 52,800 샀기 때문에 이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즉 지금 뭐 반도체라 여러 가지 잘 가다가 다 장이 조정받는데 나는 남들은 다 바이오 뭐 가서 수익 난다니까 바이오 좋다 그러니까 가서 늦게 간 거예요. 그죠? 뒷북 투자입니다. 엄청난 위험할 때 투자했습니다. 아마 다른 바이오로도 큰 수익이 안 나실 걸로 보이는데 보시면 주가란 것은 여기 이하. 자 그리고 기술적입니다. 이제 59,000 이하에서 사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주식은 위험한 구간에 사면 비중이 단 1% 사도 위험한 거예요. 위험하지 않는 구간 여기서 박스가 상단 돌파하고 그다음 2차 돌파할 때 여기서 거래가 폭발, 여기 진료 이 거래를 장악하고 여기서 사는 것은 42,000상 안전한 것 여기서 100% 사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구간이 일반 가격은 지금 현재 오늘 반등이니까 목표가 드리면 오늘 목표가 찍었네 이미 60분봉 보시면 목표가 정확히 따져 여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좀 가장 세도 6만 원인데 이미 찍고 내려왔죠. 그래서 저는 손절선 드리겠습니다. 57,000원 붕괴되면 비중을 20% 남기고 나머지 초과된 수량은 청산하시고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거래가 별로 안 실리고 있어요. 여기가 폭락을 했잖아요. 그래 가격 쇼크가 일어났으니까 가격 쇼크가 일어나면 반드시 돌파를 해야만 주식이 가는 거죠. 오히려 지금 위험하지만 여기 2,000원 이렇게 돌파해서 안착하면 그때는 뭐 갖고 있어도 되지만 지금은 비중을 그냥 축소하시고 집중할 구간이 아니다. 저는 손절하지 않을 영역에서 주식을 아무리 많이 사도 그것은 기다리면 되니까요. 지금은 손절할 게 아니라 이익 실현할 때가 된 거죠. 거래가 실리면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기술적 반등 쏟지 마시고 절반 정도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손절선은 57,5,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현재 코스피 상승률 탑5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분할 재상장 후 3거래일 연속 상한가에 도달한 삼양바이오팜 첫 번째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참 엔지니어링도 현재 23.77% 급등하고 있는데요. 종속회사인 참저축은행에 111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증자를 결정하면서 오늘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쌍방울도 랠리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내일이 거래 마지막 날입니다. 금강공업 우선주도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계열사의 상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모듈러 주택까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아스는 경영권 분쟁이 떠오르면서 현재 13.27% 급등한 채 4,05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계속해서 상한가 랠리를 보이고 있는 삼양바이오팜에 대해서 진단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바이오팜 인적 분할 재상장 이후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실지 최병훈 전문가님, 삼양바이오팜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최근에 분할하고 나서 이제 전체적으로 주가 급등하고 상한가 갔기 때문에, 그리고 요 기술력이 아주 좋은 회사죠. 그래서 한번 이제 회사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편남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삼양바이오팜은, 삼양홀딩스에서 인적 분할돼서 바이오 분야가 의약바이오 해서 이제 상장이 됐는데, 요즘 약물진단 플랫폼이 효과 입증이 이제 좋게 돼요. 약물진단 요 플랫폼들이 괜찮아요. 그래서 고분 나눈 입장. 그리고 또한 이 글로벌 생분해성 복합원사 시장률 점유율 1등이고, 그래서, 신약에는 계량신입 개발하고 있지만, 국내 세포 독성 항암제 시장 1위 제넥소라는 폐물도 있잖아요. 그렇게 있어서 각 섹터 이제 세 분야에서 잘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전체 보면 뭐 유전자 치료 백신 항암제 이렇게 해서 글로벌 유전자 치료제 시장도 입지를 강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내용이 이렇게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면 내용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가총액을 분석해 봐야 되겠죠. 전체 740만 주 상관 중 시가총 3,800억이에요. 3,800억인데 실제로 지금 뭐 매출 이런 것은 쉽지 않으니까 그보다도 앞으로 기대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시장은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23,000원에 여기 있으니까 저가잖아요. 그러면 이건 한 3배 정도는 가야 되거든요. 한 7만 원 정도 내외. 그래서 7만 원 정도 내외는 가야 돼. 지금 51,000원이에요. 그래서 한 7만 원 정도, 6만 7천 정도는 목표가로 일단 드리겠습니다. 6만 7천원 목표가 드리고, 그 다음에, 사신 분이 그냥 있으면, 이렇게 여기 샀으면 좋았죠. 거리가 있고, 오늘 또 샀다. 그러면 상한가 갔기 때문에 그냥 보유를 하시면 돼요. 비중 조절, 올라가면 비중이 높으면 목표가 좀 이상 갔을 때, 주가 조금 매도하더라도 지금은 기본적으로 6만 7천원 적정 주가보다 괜찮다. 그리고 시가총액 요즘은 이렇게 시가총액 가지고도 충분히 내가 주가를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1,500억 정도에서 지금 3,792가 왔으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한 5천억 정도 내외는 4,500억에서 4,800원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주가 상승한다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7,800억 정도는 가야 돼요. 그러면 주가 7,800억, 10만 원이면 7,4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6만 7천원 목표까지만 10만 원 근처, 9만 원대도 갈 수도 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은 실제로 실적 가지고 분석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바이오라 이런 것은 아직 섹터별로 죽은 게 아니고 강세 섹터예요. 우리나라뿐만 미국도 그렇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고 가시고 손절가는 내가 산 가격이 손절가지만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오늘 워낙 잘 갔기 때문에 손절선은 오늘 저가기 좀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15분 보더라도 손절선은 봐드리겠습니다. 매물대가 있으니까 48,000원. 48,000원 손절가 들고 보유하고 1차 목표가 67,000원, 2차 장기 목표가 95,000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삼양바이오팜이었습니다. 보유 의견과 함께 구체적인 숫자도 언급해 주셨네요. 그 가격도 기억을 해 주시죠. 네, 삼양바이오팜 이렇게 인적 분할 재상장 이후 계속해서 상한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우리도 또 이런 종목을 포착해 보도록 달 랭킹쇼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좀 볼게요. 네. 2차 전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일체 유심조님께서 와, 포퓨 10% 받는 고합이네요. 와. 어제 종가에
두둑히 밀어 넣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박수를 쳐드려야죠. 진짜. 야, 대단하신데요. 네.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현재 주가가 그래요. 10% 거의 다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에코프로 BM 7.5, LNF 거의 8%. 양극재 대표적인 종목들이 다 쑥쑥 올라가고 있고요. 맞아요. 2차전지 급등 종목들이 제법 쏠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또 2차 전지주가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으니까 네. 기분 좋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2차 전지. 그렇죠. 또 이렇게 기분 좋은 날이 와야지 우리가 또 투자를 즐겁게 할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또 이렇게 댓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새로 인사해 주신 분도 계시네요. 네. 금상청아님 반갑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 또 이번에 으악 우리 기술 투자 빠지네요 라고 별빛의 속삭이님이 그래요. 남겨주셨어요. 사실 조금 전에 2차 전지가 잘 간다 이야기도 했지만 위에 보면 네. 그 세트랙 아임리얼님께서 이야기를 또 해주셨거든요. 네.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쭉쭉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정 종목을 보유한 사람에 따라서 이 완전히 시장의 체감은 다른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누리호가 오늘 또 4번째 비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주들에 대해서 진단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많은 문의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또 가볼게요. 이번에는 유튜브 소울님의 종목입니다. 이 고생 진짜 많이 했던 종목이죠? 카카오 그룹주 중에요. 뱅크 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와, 이 차트가. 이번 연도 내내 네. 지지부진해요. 정말 맞습니다.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 저 차트에 보이는 고점이 6월 네.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상반기 마지막에 고점 찍고 하반기는 뭐 그냥 계속 내려옵니다. 맞아요. 언제쯤 갈 수 있을까요? 매수 가격은 26,935원. 아이고 비중도 30%입니다. 이게 매수가까지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최병훈 전문가님, 카카오뱅크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26,000원은 탄력성이 있으니까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카카오뱅크 지난번 6월 달에 이 급등했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지금 김본수 이제 의장이 진두지혜에서 코인을 이제 이런 거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너가 보는 눈으로 뭔가 새로운 성장성을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으면 당연히 성공하더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장기 투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과거 2016년도, 15년, 16년, 17년 됐을 때 우리나라 재벌 3사, LG, 삼성, SK가 2차 전지 배터리 세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 오너들이 그걸 새로운 성장 산업을 해서 성장 산업 탄생시키기 위해서 거기서 보고 투자를 하고 돈을 집행하고 투자가 난리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주식을 나도 똑같은 시각으로 그냥 조금이라도 돈 1,000만원짜리 사놓더라도 그만 가면 한 10배간 팔면 되잖아요. 다 10배 이상 갔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당연히 그 시대가 오는 겁니다. 왜 올까요? 지금 가상화폐 쪽에 비트코인 그렇게 갔었잖아요. 그죠? 이제 비트코인도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기반, 원화 기반에 각국에서 빨리빨리 해서 스테이블 코인은 당연히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휴머노이드 시대에 가서 이제 가상 세계에서 모든 게 아니라 이루어지면서 또 인조인간 시대 오면 그 사람들이 그 가상에 써놓고 결제하려면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자리 잡을 걸 보여요. 그러면 당연히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갖고 앞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하겠죠. 그러면 돈을 맡기는 카카오뱅크가 보유하고 있으면 이자가 하는데 지금은 근데 은행주가 이렇게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이렇게 KB금융도 있잖아요. 은행주의 모멘텀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배당 때문에 그런 건 배당을 많이 주니까 그럼 배당이 여기선 지금은 절반 줄었지만 주가 올라서 그래서 그래도 은행주는 지금 부동산 대출도 확 줄였지. 그다음에 가계대출도 줄인다 그러고요. 줄이고 있고. 그러면 은행에 이자 장사를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자 장사를 지금 정부에서는 되게 나쁜 시각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자를 많이 내면 배당을 주고 하든지 그걸 그렇죠. 그래서 모멘텀이 없는 거예요. 잠시 테마로 왔을 때는 주식 여기죠. 손절선입니다, 이게. 주가를 차트를 안 배우고 매매하고자 하니까 손절선인 2만 보시면
28,000원 여기에서 손절을 안 하면 그냥 지금 박스권 하단이 일단 내려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29,000원이네. 29,000원 깨졌을 때 손절선인데 내가 26,000원 넣다 사면 이게 주식은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여기까지 2만원 초반까지 내려왔으니까 보시면 17,000원 정도가 내려왔거든요. 그럼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려오면 40%, 단순 계산 40% 내려니까 446. 그러니까 16,000원 정도 내려와야 되는 거죠? 16,000원 내려와서 사면 여기 사면 23,000원이 이렇게 사야 되는 거 여기. 계산을 안 하니까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죠. 시세 공부를 안 하고 그건 대충 내놓으니까 사니까 전부 다 판판이 깨진 거예요. 10년 해도 마찬가지로 공부로 해서 단순한 계산이에요. 주식은 얼마나 산수만 해도 잘해도 주식을 할 수 있는데요. 그쯤에서 빠지면 마이너스 20% 빠지면 사면 안 됩니다. 뭐 이제 기회다. 오히려 팔아야 될 때고요. 20% 29,000원이잖아요. 그럼 20% 빠지면 29,000원이요. 손절해야지. 그러면 마이너스 40% 빠지면 사면 38% 빠지면 사면 되니까 그러면 446, 16,000원 빠지면 사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요? 22,000원이잖아요. 21,900원이잖아요. 이렇게 쉬워요. 학교 다녔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녔듯이 교과서를 공부 안 하고 뭘 하겠습니까? 그죠? 사회생활 쉽지 않잖아요. 그죠? 학교 안 다니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22,000원 정도 사는 게 정상적인데 왜 여기서 샀으니까 이제 본전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이 모멘텀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상승 여력이 있는 거 정말 장기적 스테이블 코인은 있겠지만 그럼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기다려야 될 수밖에 없고. 보세요. 주식이 이렇게 빠지면 바로 급등해서 올라가지 않아요. 주식은 거래가 폭발했는데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했다가 또 그 사람들이 다 팔고 나왔는데 그러면 다시 이렇게 가려면 여기 보세요. 여기도 거래가 있잖아요. 다시 빠져서 거래가 이거만큼 안 실리는 안 가는 거예요. 여기 많이 실리는 이거보다 왼쪽보다 많이 실리니까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래가 있어요. 이렇게 이보다 거래가 더 많이 실려야 가는 거예요. 주식이 여기까지 다시. 그 이제 보초석에 생긴잖아요. 그러면 기술적 반등할 때 팔아야 되겠죠? 항상 많이 빠지면 보시면 기술적 반등하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이것은 차트잖아. 난 차트 안 보고 회사 내용을 보고 해. 그럼 차트는 심리예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나 똑똑한 사람, 주식 잘 돈 버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서 내려오면 시간이 걸리구나. 시간의 조정, 가격 조정, 시간 조정, 반등해서 구간 요거다. 남들이 이렇게 다 해서 주식하고 있으니까 그거 남들이 동의해야만 주식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동의성입니다. 이게. 동의를 하지 않으면 또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거래도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술적으로 장이 좋으면 뭐합니까? 얘는 모멘텀이 잘 없는데 그러면 다시 스테이블 코인이 와도 이미 이렇게 팔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은 매물대가 맞는데 이제 지금 더 이상 추가 하락은 쉽지 않지만 추가 하락은 만약에 손절선도 2만 원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올라갔을 때 반등할 때는 23,700원 정도네요. 좀 더 나온다면 박스는 건요 상단이 있으니까 근데 24,300원이에요. 한 25,000원 정도, 22평선입니다. 12평선 정도에 24,000원이네요. 24,000원 가면 10% 손해밖에 안 되니까 그때는 손절하고 가시든지 아니면 그때 상황을 보고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등 목표가 24,000원, 손절가 2만 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네, 카카오뱅크였습니다. 반등의 목표가가 매수가까지 이르지는 못하네요. 이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카카오뱅크를 진단하는 사이에 갑자기 또 유튜브 댓글창에는 네. 노래방이 펼쳐졌어요. 카카오뱅크. 네, 그래서 갑자기 뱅크 가질 수 없는 그렇죠. 가 나오면서 이야, 정말 저희 세대도 그렇고 뭐 이전 세대도 그렇지만 참 노래방의 18번 중에 하나인데 정말 저도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네. 다들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또 이렇게 장이 좋다 보니까 노래도 네. 절로 나오는 하루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고 계세요. 참고로요. 네. 제가 요즘에 다시 노래 4 시즌 4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44호 가수가 이 뱅크에 가질 수 없는 너를 최근에 불렀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요즘에 그 노래만 계속 듣고 있어요. 들어봐야겠어요. 장난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곡보다 좋더라고요. 진짜 44호 가수 응원합니다. 우승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또 여기서 아임리얼님이 마지막까지 하지 못한 말, 넌 사지 말라고. 왜요? 지금 오늘 사면 안 되는 장입니까? 그래요? 아니요, 사도 되는 종목을 저희가 또 찾아보면 되잖아요. 매수 문의도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많은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잘 시키는데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또 다음 종목 한번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전화 상담이 들어왔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매수가는 32,942원에 비중은 18% 보유하고 계십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주가가 역시 또 지지부진해요. 현재 네. 26,600원 선까지 내려와서 매수가가 좀 고점이긴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대응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최병은 전문가님, 주성 엔지니어링은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이제 주성 엔진을 소외해주죠. 이미 왜 그러냐면 목표가가 이미 오래전에 간 상태에서 장비주에 특히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좀 착각을 하고 계신데, 이제 반도체는 현재 주가가 삼성전자도 이렇게 오르고 한 것은 정설을 많이 해서 앞으로 실적이 많이 좋아질 거라 보다도 가격 인상을 해버렸습니다. 범용 메모리를. 그럼 범용 메모리 가격 인상을 하고 나서 다음에 다시 계속 공급 부족이 계속된다면 그 다음에 시설 증설을 해서 또 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 시설 증설을 대다수가 많이 했는데 그게 전부 다 HBM 쪽으로 한 거예요. 그럼 이미 그쪽은 시설 증설을 지금 거의 적게 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시설 증설을 해야 되면 먼저 정작 장비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정, 이제 전 단계 공정에서 메모리 시설을 먼저 수혜를 받는 거죠. 그럼 전 공정에서 그러면 이렇게 원익 IPS라든지 이런 게 수혜를 더 받습니다. 그죠? 삼성전자용이니까 주력이니까 그러면 삼성 이렇게 2만 원대에서 그냥 몇만 원 그냥 가잖아요. 그죠? 도파했어요. 자, 그러네. 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과거 22년도 여기가 얼마의 최고가? 한 28,000인데 지금 23년부터 뭐 관련된 요 주성 엔진뿐만 아니라 뭐 관련된 AI와 관련된 반도체 등 관련 장비주부터 해서 전부 다 같이 쫙 올라갔는데 실제로 매출이 거의 이게 실제 기여가 안 됐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기본적인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편남을 보시면 컨센서스가 내가 분석을 하지 못해도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재무제표를. 아니면 매출 동향을 볼 수 있으면 되는데, 보면 22년도는 전년도 16% 성장하다 계속 못했잖아요. 4,300 매출이 4,300 올라가지 않았어요. 계속. 장비들 매출이 별로 이렇게 평상시 그것만 있는 거죠. 내년에도 22년도 매출을 돌파 못하고 이익도 내년에 1,000억 정도 예상되는데 요거보다 좀 더 나온다 하더라도 22년도 1,200억 영업이익을 돌파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장기 27년 돌파는 이것은 가봐야 되는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 대다수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21년도 슈퍼 사이클 아니다. 이제 23년도 메모리 가격 반타작 된다. 그렇게 말씀 실제로 반타작 넘게 됐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과연 우리가 생각해 HBM이 과연 필요할지도 생각해야 지금 HBM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내년에 하반기에 루빈이라고 엔비디아에 루빈이라고 새로운 AI 반도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HBM이 안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물론 구글에 그리고 TPU에도 HBM이 들어가지만 이게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메모리 AI 데이터 센터 어느 정도 GPU나 이런 거 DPU를 만들어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굳이 비싼 HBM 안 들어가도 불리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트워킹, AI 서비스를 위해서 추론하는 과정에서는 HBM이 없어도 돼요. 추론한 것은 학습할 때는 HBM이 아주 고성능이 필요하지만 그러면 생각보다 반도체 업황이 내년에 그냥 고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실적이 아직 전혀 잘 나오지 않고 주가 가다면 오히려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이런 것은. 그럼 저는 이런 주식은 그냥 26,000대 2% 지금 아주 모양이 안 좋잖아요. 2만 원도 붕괴해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 해가지고 잘 모르면서 이제 이렇게 사신 분들은 여기 3만 여기 사잖아요. 그죠?
내가 거기에 빠져있어. 분석을 하지 않고 빠져있어. 그런 거죠. 반도체를 사고 싶은 삼성전자 최대 수요니까 삼성전자 사면 손실이 없잖아요. 초보자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이렇게 사고 이거 팔든지 해도 되지만 이런 걸 가야 될 이유가 조성엔진 제가 지금 이것도 항상 살 필요가 없다. 고평가 영역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오히려 매도를 해야지. 손절선 영역 왔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깨지면 종가로 기준으로 보면 자 25,000원 깨지면 종가로 손절해야 되고요. 반등을 한 다음에 다행히 반등해주면 3만 그래서 여기가 31,000원이에요. 26,000원, 31,000원도 쉽지 않은데요. 월봉 단기적으로 보면 목표가가 여기입니다. 자, 22평선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래도 적은 상태에서 모멘텀도 없고 실적도 안 되고 그러면 29,000원 손절해야 되죠. 다행히 올라가면 29,000원 손절을 하시고 내려가더라도 26,000원께서 25,000원 붕괴되면 손절하는 게 낫다. 반도체 중에 소외주다. 모멘텀 없다. 굳이 이렇게 살 필요 없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AI 생태계, 여기 맞수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구글의 TPU죠. 이 강력한 수의 기대감에 따라서 이수 페타시스가 어제 신고가 기록을 써냈는데 오늘도 차익 실현 크게 나오진 않습니다. 1% 빠지는데 그치고요. 14만 원 약간 밑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여기 예외 아니죠. 오늘장 좋은 모습 보여줍니다. 2% 넘게 오르고 있고요. 10만 원대 강력하게 지켜줍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강력한 파트너십, 이 SK 하이닉스는 오늘 좀 흔들리네요. 0.7% 내려오면서 51만 5천 원의 현재 구간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삼성 에피솔딩스도 좀 보시죠. 인적 분할 이후에 상장되고 이틀 연속 급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드디어 3거래일 만에 매수세가 좀 들어오죠. 13% 오늘은 급등이고요. 38만 원 가까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 기대감입니다. 한국전력 2% 오르고 있는데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의미 있는 구간 기록을 또 써내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현재는 52,7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이 중에 한 종목 한국전력 좀 챙겨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오늘 또 신고가를 기록합니다. 이 기대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그러면 여기서 더 주가를 올릴 수 있을까요? 네, 한국전력은 뭐 대통령도 요금 올려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해서 또 모멘텀도 해야 되고 뭐 유가가 이제 안정적으로 뭐 6대 이하 빠져 있으니까 그에 대한 수혜도 있고 한데요. 지금부터는 과거의 목표가 63,600 고점인데요. 어느 정도 지금 2단계 상승 중이기 때문에 그게 여기서 하고 요 근처에 왔을 때는 비중을 좀 축소한 게 낫지 않을까. 저는 목표가를 1차적 목표가는 59,000원 정도, 58,000원 정도에 좀 줄이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물론 이제 거래가 여기 실려고 다시 돌파하고 여기 거래가 실려고 있잖아요. 두 번째 실려고 있어서 그래서 뭐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는데 전기요금이 내려가지 않으면 굳이 뭐 유가도 하락해 있는 상태고 하면 거기에 빠지고 많이 하시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주가라는 것은 항상 기본적인 심리이기 때문에 2만 원 정도가 평균 가격이거든요. 그럼 2만 원 곱하기 제가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만 잘하면 된다. 곱하기만 잘해도 3은 6만 원이야. 만약에 이게 6만 원, 7만 원 간다면 이것은 7만 원, 8만 원 의미가 없고요. 10만 원 가야 되거든요. 저는 10만 원 갈 주식은 물론 이제 이 주식은 워낙 이익이 이제 과거에 적자도 수십억 나오다 30억씩 나다가 지금은 내년에도 17억 이익이 나오니까 요거 이익까지만 시가총액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등락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AI 혁명 시대면 다른 산업이 나빠지면 전기 소비도 줄어요. 대신에 데이터 센터가 뭐 그걸로 이제 상세가 되겠지만 그렇더라도 모멘텀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58,000 가면 좀 비중 축소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국전력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한국전력 오늘도 이렇게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투자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서 수익 극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오후장에 대해서 저희는 대응 전략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전문가님 오후장 전략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이 뭐 우리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자 이제
AI 버블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요. 일단 1달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되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이틀 동안 성공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보다 구글이다, 알파벳이다 주식을 이렇게 보시고,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AI 인프라 구축의 1등 선봉장이었고요. 모든 AI는 엔비디아 보고 이제는 얘는 경쟁사가 워낙 생기고 GPU 말고도 TPU로도 되고요. 뭐 중국도 그렇고 그래서 생겨서 이제 탄력성은, 그리고 이제는 AI 인프라에서 AI 서비스 하는 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가독에서 알파벳이 떴습니다. 그럼 이제 알파벳이 선두가 돼서 AI 혁명 시대를 진두지휘하는 쪽으로 다. 왜냐하면 이제 돈을 벌잖아요. AI 플랫폼들이. 그러면 나머지도 당연히 아마존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다른 회사 메타도 그렇고 향후에 지금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향후에 돈을 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AI 버블은 AI 혁명 시대가 이제 22년도 말 23년부터 시작, 이제 3년째예요. AI 혁명 시대는 10년은 걸립니다. 그럼 최소한 주간 7년 동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재개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반등을 할 거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주가 하락하더라도. 그래서 이 AI 혁명 관련된 수혜주는 그대로 가야 되고, 지금 이번부 엔비디아 나쁘고 알파 좋다 이런 개념보다는 인프라에서 서비스 넣으면 가동기의 주가가 어떤 이제 조정받았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미국 주식을 산다면 알파벳이나 브로드컴, AI 네트워킹 데이터 센터 다음에 네트워킹 쪽의 반도체이기 때문에 브로드컴 1등에 이더넷에, 그래서 브로드컴이라든지 알파벳이 더 좋은 구조다. 그럼 국내 주식도 이쪽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전략까지 챙겨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최병호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호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좋으니까 채팅창 분위기도 좋고 저도 맞아요. 조금 기분이 좋아요. 아, 이거 참 사실 이틀 동안 진짜 눈치 저희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개편하자마자 시장이 계속 흔들거리니까. 그리고 네. 확실히 진짜 느껴지는 게 채팅창의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다르죠. 맞아요. 네, 지금도 보니까 인사 주시는 분들이 시장에 대한 뭐 불평불만, 걱정, 좌절 이런 게 오늘은 하나도 읽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얘기를 하자마자 세트레가이가 지금 들어왔거든요.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기술료 출 관련된 이야기로 오늘 급락이 떨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역시 이런 시장에서도 급락하는 종목들은 꽤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겠죠. 또 이렇게 문의를 주셨으니까요. 저희가 또 참고해서 채택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자,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곰님 새로 오셨고 프레젠트님도 등장하셨는데요. 네. 곰님 갸악 이 소리가 약간 기괴하게 좀 느껴지기도 하네요. 메인님은 네. 주식도 오르는데 창우형 장가나 갑시다 이렇게 또 네. 주식이 엄청 많이 오르면 네. 장가의 가능성도 높아지긴 하겠죠. 조금 더 올라야겠어요. 네. 그렇죠. 다시 한번 4,000선 뚫어내고 5,000까지 가야 되나요? 조금요? 많이요. 아주 많이 오르면 네. 저의 장가 가능성이 약간 높아집니다. 네, 또 이렇게 코스피 5,000까지 한번 바라보면서 창우 앵커님의 장가까지 기다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하나 찾으러 가볼게요. 네. 보니까 이 FST가 올라왔어요. 잠시만요. 용창심님께서 심용창? 영창?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님께서 FST를 보내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첫 마디부터가 머리가 아프네요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수가가 네. 33,200원 또 높게 잡으셨는데 비중도 높아요. 50%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비중이 어떻게 된 거죠? 네, 매수한 뒤 며칠간 오르는가 싶더니 이제는 바닥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FST가 또 최근에 계속해서 밀려나면서 27,000원 선까지 내려왔거든요. 고심이 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신기수 전문가님, FST는 지금 대응 전략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FST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실적상으로만 본다면은 이 종목은 그렇게 뭐 실적이 뛰어난 종목은 아니에요. 단지 이제 이 종목이 지금 EUV 부분, 펠리클, 그걸 이제 국산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주가가 이제 반도체들 올라갈 때마다 한 번씩 또 같이 올라가고 한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지금 이 회사의 EUV 펠리클을 삼성전자에서 이제 또 하이닉스에서 얼마나 이제 써주느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게 이제 안정화가 되느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지분을 한 7% 정도 지금 투자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개발만 된다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쓰겠죠. 근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지금 일본산을 대체할 정도의, 품질을 지금, 보인다는 소식은 아직 안 들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이 회사 주가는 아직까지는 약간의 이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중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요. 단지 이제 반도체가 한 번씩 움직일 때마다 이 회사 주가는 반도체 섹터의 움직임을 따라서 또 한 번씩 올라오는, 그러니까 수급이 잘 붙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반도체 반등이 또 나올 텐데요. 예, 그러면 이제 또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많이 붙는 종목은 아니라서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 회사가 4만 원을 뚫고 또 막 가고 할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요번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는 뭐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근데 비중이 지금 50% 되시네요. 50%의 비중을 이 가격대에서 사셨다. 이거는 좀 이제 좀 약간 좀 무리하신 것 같은데, 비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일단 33,0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요, 지금 본전가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비중을 한 20% 이내로 줄이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38,000원 정도, 목표가 잡으시고, 지금 뭐 충분히 보유가 가능하니까, 반도체 섹터에 가지고 계시면은 시장 반등 나올 때 반등이 일단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단지 이제 종목 자체가 실적이 좀 안 나오는 종목, 현재 실적은 안 나오기 때문에 반등 시 비중 축소, 그리고 38,000원 정도의 목표가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FST였습니다. 한 달 사이에 주가가 30%가 밀려있지요. 그래서 걱정을 좀 많이 하셨을 텐데, 반도체주들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 종목도 같이 따라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비중은 그런데 조금 실수인 점이 분명히 있네요. 그래서 일단 매수가 위로는 가능합니다. 38,000원 라인 기억을 해주시죠. 네,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또 종목 진단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독감오셨다 신규수 전문가님이고 이렇게 우주님이 또 걱정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요 밑에도 계속 감기 걸리셨나 보네요. 네.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독감이 또 유행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감기 걸린 사람들 요즘에 되게 많고, 저도 밤에 자다가 조금 약간 추워서 있죠. 감기 걸리기 직전에 입 천장이 잠깐 까끌까끌한 거. 네네. 그 느낌이 조금 들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옷을 더 껴입고 보일러 틀고 자거든요. 여러분도 자칫 잘못하면 금방 감기 걸립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들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반도체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국님께서도 이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 소재와 장비 회사들에 대해서 구분지어서 이야기도 전해주시네요.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 진단 가볼까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막내님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네. 종목명 SKC입니다. 매수가는 14만 원이고요. 비중이 오늘 다 높아요. 이거 어떻게 된 SKC도 40% 보유하고 계십니다. 일단 매수가도 높은데 비중도 높아요. 어떡하죠? 아니, 이게 지금 이 매수가면 네. 와, 얼마 전에 정말 아니에요. 꼭대기잖아요. 그때 13만 8,500원인데. 근데 이때 아마 네. 애프터마켓이라든지 프리마켓에서는 14만 200원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네네.
정말 고점에서. 근데 그때 이렇게 담으실 수가 있나요? 이게 아니면 올 초쯤에 매수하신 걸로 보입니다. 네, 막내님 네. 또 언제 매수를 하셨는지 저희 댓글창을 통해서 더 알려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더 추가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SKC 지금에는 또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봐야 되는 건지 신기수 전문가님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SKC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예, 매수를 정말 언제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11월 달 초에 만약 매수를 하신 거라면은, 이때 매수를 하신 거라면은, 이거는 매수가가 상당히 잘못됐죠. 이때 막 불꽃 시세를 낼 때 매수를 하시면 안 되는데, 일단 그 매수가가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매수 비중도 가령 이런 데서 너무 좋아 보여서 들어가시려면은, 이런 데서는 살짝만 들어가지고 모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매수 방법 자체가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국면이다 좀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한 종목에 비중을 30% 이상 들어가는 거는 몰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몰빵하는 거를 굉장히 좀 금기시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이라도 몰빵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굉장히 이제 골치가 아픈 거죠. 분산 투자를 해놔야지, 그래야지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어떤 종목은 좀 덜 빠지고 또 많이 빠지고 뭐 이러면서 조금 이제 제어가 좀 되고, 그리고 올라갈 때 어느 종목이 먼저 올라갈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늘 권해드리고 있고요. 한 종목에 30% 이상 들어가시는 거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SK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박사업 하는 쪽이죠. 동박사업을 하는데 지금 올해까지도 계속해서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동박 쪽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아마 2022년도부터 이제는 동박 쪽은 조금 안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이때 이제 코로나 때 밑으로 빠졌는데 이때부터 이제 올라가기도 했지만은 올라갈 때도 계속 해가지고 동박 쪽은 조금 이제 2차 전지 투자를 할 때에도 조금 피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공급 과잉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리고 지금도 현재 2차 전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동박 쪽이 공급 과잉 이슈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ESS와 그리고 SK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동박이 또 이제 회로 쪽으로 쓰이니까 또 특히나 이제 유리기판 쪽에 쓰이는 회로박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다 하면서 희망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요번에 올라간 것도 결국에는 이제 유리기판 쪽에 쓰일 수 있다 하면서 올라간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시장 반등이 나오면은 또 그 모멘텀을 타면서 또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제 올라가는 그 과정이 다른 종목들보다 조금 느릴 수도 있고 이쪽이 엄청나게 지금 시장 내에서 핫한 섹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시간 좀 걸릴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 다 올랐는데 왜 이 종목은 안 올라가느냐 싶은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가지고 계실 구간이고요. 단지 비중이 지금 40%나 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오면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다른 쪽으로 교체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12만 5천 원 넘어가면은요. 12만 5천 원 넘어가면은 비중을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다른 쪽으로 좀 교체 매매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16만 원까지 가져가시면은 나머지 절반으로는 수익 보시고 조금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리고 절반 정도는 비중 축소하셔가지고 그거는 이제 다른 쪽으로 좀 더 핫한 쪽으로 교체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증시 기상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는 산업재 섹터의 전망을 다소 어둡게 봤는데요. 목표가 상향 리포트 2개가 나오기는 했지만 7개의 하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 섹터는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대부분 밝은 하늘을 보이고 있는데요. IT 섹터는 목표가 하향 리포트 한 종목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5개의 상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구름은 끼어 있지만 맑은 하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차증권이 CJ에 대해서 목표가를 기존의 17만 원에서 21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올리브영의 호실적이 지속되고 있는데 한인령에 대한 수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이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자사주 소각 기대감 그리고 CJ와 올리브영의 주주구조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봤고요. 이어서 ISC도 하나증권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계속해서 호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GPU와 주문형 반도체 고객사가 다변화되면서 내년까지 고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IM증권이 제주항공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6천 원으로 낮췄는데요. 중단거리 노선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신규 항공기를 도입하면서 이 비용 부담까지 더해지며 내년까지 적자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CJ에 대해서 전문가님께 진단을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요즘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방한하고 있는데요. 다들 양손에는 올리브영 쇼핑백을 가득 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올리브영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고 또 이번에 지주사 모멘텀까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CJ 21만 5천 원까지 목표가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실까요? 예, 저도 CJ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좀 좋게 볼 수밖에 없죠. 이번에 K-팝 데몬 헌터스가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이제 현상 중에서 우리나라를 이제 직접 찾아오는 그런 이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이제 K자 붙은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관심들을 많이 갖게 하는 그런 효과가 상당히 증폭된 부분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정말 K자 붙은 부분 중에서 처음에는 K-팝이었다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K-뷰티 쪽으로 이제 엄청나게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이제 확대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오는 이제 외국 관광객들이 꼭 들러야 할 관광 코스 중에 하나가 올리브영입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영이 지금 너무 잘 되고 있고 이제 외국 쪽으로도 진출을 할 거고요. CJ는 지금 올리브영의 지분을 추가 매수를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만약에 이제 지분이 더 많이 또 이제 반영이 되게 된다면은 올리브영의 수익 중에 더 많은 부분을 CJ 쪽으로 이제 반영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뭐 이제 CJ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기 때문에 연말 배당 또 이제 지금 이제 상법 개정안 부분에 대한 주식시장의 관심을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J는 뭐 이제 시장 반등이 나오면은 한 번 정도 더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뭐 21만 5천 원 뭐 이렇게 낸 것 같아요. 26일 날 나온 거 보니까 현대차증권에서.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오버슈팅을 감안을 한다면은 한 23만 원, 24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번은 더 신고가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저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진입도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충분히 쉬었고 그리고 쉬었다가 머리 들었다가 다시 눌리는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뭐 CJ 연말 조금 이제 안정적이면서 지주사와 또 배당 이런 것들을 다 함께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을 고르신다면은 CJ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CJ 관련된 이야기까지 앞으로의 대응 전략 살펴드렸습니다. 네, 정말 K뷰티의 인기가 어마어마한 걸 저도 톡톡히 느끼고 있는데요. 네. 요즘에 저도 화장품 살 때 올리브영에 백화점에 가진 않거든요. 네, 저도 사실은 화장품을 살 일이 별로 없잖아요. 저도 올리브영은 자주 가는 편이에요. 올리브영은 왜 가세요, 그러면?
최소한의 그 화장품이죠. 어쨌든 이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저희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참여를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 진단 요청해 주시죠. 네,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한 번에 남겨주시거나 신규 매수 문의도 괜찮으니까요. 다양한 진단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유튜브 댓글창을 살펴볼까요? 좋습니다. 어. 신규 전문가님 감기 걸리셔가지고 이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맞아요. 일체 유심조님께서 이비인후과를 가셔야겠습니다 하셨는데 사실 신규 전문가님 그 목소리가 그래도 나아지신 거예요. 일요일에 저랑 같이 개편 리허설도 좀 하셨는데 네. 그때만 해도 기침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코만 좀 막히신 것 같으니까 아마 끝물에 반일까 싶기도 한데 말이죠. 정말 이렇게 아픈 와중에도 그 종목 진단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는 모습 정말 감동적입니다. 네. 좀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네. 아직도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신규 전문가님 약간만 더 괴롭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힘내시면서 네. 저희의 진단 또 열심히 도와주고 계시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번에 또 살펴볼까요? 네, 종목은요? 하나솔루션이 올라왔어요. 예. 유튜브 아르마니 님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매수가가 31,100원이고요.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단기, 중기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가 31,100원인데 현재 또 28,000원 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가격 전략이 또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것 같아요. 신기수 전문가님, 하나솔루션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하나솔루션은 이제 태양광 쪽에 이제 사업을 주로 우리가 이제 모멘텀으로 보고 있죠. 물론 뭐 석화 쪽도 하고 있는데, 3분기 때는, 3분기까지 보니까 이제 일단은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올해 1,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는데, 근데 이제 4분기 때는 또 적자일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미국 쪽에서 물론 태양광 쪽을 상당히 지금 해야 되는 상태고,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 센터 전력 부족이고 막 원전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원전을 오늘 보니까 원전을 몇 개 짓는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원전은 지으려면 앞으로 한 10년은 걸리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지금 이제 전력을 끌어다 쓰는데 그 중에 그나마 좀 빠르게 전력 설비를 구축할 수 있는 쪽이 뭐 태양광 쪽이 아무래도 좀 빠르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사업 진척 속도가 미국 내에서 그렇게 뭐 빠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관세 부분까지도 있기 때문에 4분기 때는 일단 영업이익이 적자일 겁니다. 그렇다면은 올해 뭐 내년 초까지는 주가가 지지부진할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지부진하다가 내년도 한 2, 3월 돼야지 이제는 태양광 한다 그러면서 또 주가가 또 올라갈 텐데, 올라가면은 뭐 한 37,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 과연 그럼 그때까지 지지부진한 주가를 계속 붙들고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게 좋을까? 아니면 교체 매매를 하는 게 좋을까? 이 생각을 해본다면은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올라왔을 적에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지금 구간에서는 효율적이지 않을까 봐요. 그래서 한 3만 원 정도 올라오면은 저는 하나솔루션은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지금은 더 좋은 전략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닥 하락률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내려가는 종목들이 제법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기술 유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급락세죠. 10%가 떨어지고 있고, 같이 우주항공주입니다. 이노스페이스도 오늘 20% 급락 중인 모습이죠. 10,000원대를 이탈하면서 오늘 충격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 주의와 투자 경고를 받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케어젤은 사실 기록을 써냈는데 오늘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12% 급락입니다. 현재 72,500원이고요. 그리고 한스 바이오메드의 경우에도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14% 급락 중인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종목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전문가님, 세트레가이 같은 우주항공주 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별로 안 좋습니다. 일단 뭐 뉴스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그냥 눈 딱 감고 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이제 임직원들 회계 부정 얘기 나오면 일단 팔자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렇게 그 어떤 뭐 기술 유출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제 검찰 조사를 받는 부분들 이제 특히 이제 기술 기업이잖아요. 세트라가이는. 근데 이 기술 기업이 이 기술 유출건 때문에 검찰에 뭔가 조사를 받는다.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조사 초기입니다. 진짜로 유출 혐의가 인정이 되고 뭐 벌금을 물든지 뭐 아니면은 임직원 중에 또 뭐 책임 물고 구속이 되든지 이런 현상이 생긴다면은 주가는 더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일은 이 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기술 기업이 기술을 다른 데 팔았다. 이거는 정말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부 쪽에 어떤 그 맞서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적에 너무 안 좋고 추가 하락의 여지도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속으로 반등이 나오면은 좀 팔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쩌면은 또 다른 뉴스가 갑작스럽게 또 내일이라도 또 나와가지고 이거 뭐 사실로 판명이 됐다든지 이러면은 또 주가가 추가 하락 갑자기 또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분간 이 건이 해결이 될 때까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안 쳐다보시는 게 좋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당장에 탈출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주항공 대표 종목입니다. 세트레가이. 그런데 그동안 주가도 많이 내려왔고 오늘장 또 이 바닥권에서 네. 급락이 나오니까 많이들 놀라셨죠? 빠져나오는 게 과감한 선택이 더 나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이렇게 손절을 잘 해야지 현명한 네.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요. 수익 극대화 전략 잘 포트폴리오 꾸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어서 유튜브 댓글창 좀 살펴볼까요? 좋습니다. 역시 기술 유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놀라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어제 장 마감하고 공시인지 기사인지 나와서 실외 네. 급락이 나왔다 이렇게 또 전해주고 계시고요. 네. 또 이게 큰 노이즈 악재는 맞는 것 같다라고 또 머라카노님이 댓글을 네.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시장 이야기도 살짝 나오네요. 고고식님께서 스닥이 살짝 내려오는데 선물이 강하다고 해서 슬쩍 봤거든요. 네. 코스닥 근데 뭐 크게 빠지는 건 전혀 없고요. 네. 코스피에 비해서 약간 그런 거죠. 코스피는 오히려 지금 장중 고점을 새로 경신하면서 올라갑니다. 네. 2.27% 상승하면서 거의 전장 대비 90포인트 가까이 끌어올리네요. 네, 이제 또 4천선 회복에 대한 기대감까지 다시 스물스물 키워지고 있는데요. 네. 코스닥도 현재 2%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선물도 현재 557포인트 선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대로 또 기분 좋게 마감까지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오후장에 계속 부지런히 많은 종목들이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네. 종목 하나 더 진단을 챙겨드리죠. 자, 이번에 함께할 종목은 이쪽으로 가는군요. 지주사입니다. 서유환님의 GS 57,600원에 갖고 계시고 지금 매수가 부분인데요. 똑같네요, 거의. 오호. 자, 12% 비중으로 보유를 하십니다. 이거 혹시 오늘 매수하셨나 싶기도 한데요. 네. 자, GS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최근에 고점 찍고 약간 내려온 수준이죠. 자, 그러면 지금 접근 이대로 보유해도 괜찮은지 알아볼게요. 자, 전문가님, GS입니다. 매수가와 현재가 별 차이 없거든요. 이대로 보유하는 거 괜찮은 전략일까요? 예, 뭐 보유는 가능해 보이고요. 단지 위쪽에 이제 상승 룸이 뭐 증권사들은 7만 원 이렇게 보였는데 그렇게까지 뭐 클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그 GS는 뭐 지주사로서 그 지난번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 타면서 많이 올라왔고 또 연말에 배당을 줄 수 있는 여력도 지금 충분하기 때문에 배당 매력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미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지난 이제 4월부터 7월 달까지의 이 상승 그리고 나서 좀 죽었다가 또 2차 상승이 또 나왔죠.
그래서 이제는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 이제 요번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불꽃 랠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불꽃 랠리가 과연 어디까지 나올지, 7만 원까지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일단 한번 62,500원은 돌파를 할 거라고 봐야 돼요. 신고가는 한번 낼 겁니다. 근데 신고가 낸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목표가를 뭐 얼마까지 보지 마시고요. 그 이후에 5일선이 깨진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매도를 하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날 이때 이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냈죠. 그리고 나서 요날 5일선이 깨졌죠.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 팔아주면 됩니다. 5일선이 이런 데서 한 번씩 깨지면은 예, 어쨌든 탄력이 둔화되고 그리고 거기가 고점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큰 욕심은 부리지 마십시오. 네, 이렇게 GS에 대해서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일단 너무 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네. 현재에서도 이렇게 투자 전략을 잘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죠. 자, 그리고 유튜브를 좀 볼 텐데요. 네. 고고씨님이 역시 시장을 크게 좀 봐주고 계시죠? 지금 보니까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2차 전지가 재바 상승률을 잡아먹고 있네요. 그래서 슬쩍 봤더니 실제로 좀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2차 전지주들은 오후장 들어서 오히려 안 꺾이고 더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게다가 지금 SK 하이닉스도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상승으로 돌려냈어요. 네, 아주 낙폭을 뭐, 축소하고 이제 또 기분 좋게 마감하려고 조금씩 힘을 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러면 또 내일까지 기대가 되잖아요. 제발요. 아니 요즘에 진짜 속 터지는 게 뭐냐면 이렇게 오르다가 다음날 또 급락 나오고 네. 또 오르다가 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종잡을 수 없었죠. 이제는 방향성을 좀 잡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말이죠. 네, 오늘은 전강, 후강 끝까지 강한 네. 모습으로 마감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 하나 살펴볼까요? 번둥천개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번둥천개.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번둥천개님이 휴재를 문의를 해주셨어요. 왜 이렇게 왜 웃으세요? 이렇게 무서운 느낌이죠? 번둥천개하니까 버둥버둥거리는 느낌이 약간 있네요. 매수가는 28만 원이고요.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보톡스 필러로 유명한 휴젤인데 또 국내 시장에서는 보톡스 필러 경쟁이 치열해요. 아, 이거 휴젤이 어느새 이렇게 내려와 있네요? 네, 맞아요. 오. 이번에 또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러면 휴젤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보면 좋을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휴젤 전략 알려주세요. 예, 휴젤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내 쪽에 이제 보톡스라든가 필러라든가 굉장히 지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서 이번에도 보면은 국내 쪽이 좀 3분기 때 국내 쪽이 좀 부진했습니다. 생각보다.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뭘 더 해야 되냐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케팅비가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내 쪽에서는 마케팅비는 더 많이 들어가는데 매출은 더 줄어버리고 이러니까 지금 3분기 실적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빠지고 또 기대치도 하회를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조금 희망을 걸어볼 때가 있다면은 해외 쪽이 지금 성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고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을 거다 해서 8월, 9월 달에 계속 빠졌다가 그 안 좋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으니까 한 번 더 빠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해외 쪽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부진을 해외 쪽에서 상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요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4분기 실적에서 해외 쪽과 관련된 부분이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밝혀지면은 주가가 또다시 이제 올라오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등은 기다리시고요. 20% 정도시면은 뭐 좀 기다리시면 하죠. 일단 기다려 보시고 4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 일단 기다리시고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해외 쪽과 관련된 기대감이 섞여 있는 리포트들이 나와준다면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확인을 해보시고 해외 쪽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경우에는
한 35만 원까지는 또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4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는 일단 보유를 해보자. 단지 나는 이제 시장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이 종목이 시장보다 빠르게 올라오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나는 조금 답답하다 싶으시면은 20한 6만 원 정도 올라올 때 비중 줄이는 것 정도는 가능합니다. 아니면 20% 정도시면 그냥 들고 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실적 발표 보면서 해외 매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휴젤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휴젤은 또 해외 시장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남아있는 만큼 4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보유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4분기 실적이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종목 하나만 더 챙겨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뒷번호 7744번님께서 전화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조선 대표 종목이죠. HD 현대중공업입니다. 매수 가격이 50만 원인데요. 수익을 보고 계시죠? 그런데 비중이 100%입니다. 와. 일단 그 수익이 좀 든든해 보이긴 하는데 네. 고점 찍고 약간 내려와 있고요. 비중 너무 많죠.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HD 현대중공업입니다.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비중이 100%네요. 좀 줄일까요? 네, 비중 100%, 뭐, 어떤 종목을 사셨든지 간에 비중 100%는, 저는 반대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그, 투자하실 때 늘 분산 투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행히 지금 이제 뭐 수익이 나는 구간이고, 제가 조선주들은 다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박스권 매매하자. 모멘텀은 살아있지만, 주가도 그만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가 예전처럼 탄력적으로 막 엄청나게 급등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박스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다시 뭐 아래쪽에서 61선 딛고 올라가는 도중이죠. 예, 조선주 뭐 HD 현대중공업의 모멘텀이야. 뭐, 말씀드려서 뭐 하겠어요. 예, 국내 뭐 여러 가지 뭐 엔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선 쪽엔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마스가인가요? 그 미국 쪽에 조선 사업 그 벌리는 것도 결국에는 HD 현대중공업이 또 안 나설 수가 없죠. 그래서 같이 또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은 살아 있어요. 가격이 높죠, 가격이. 그래서 이제 옆으로 상당 기간 동안 박스권을 좀 갈 겁니다. 60만 원 올라오면은요, 비중을 20% 이내로 줄이십시오. 그리고 그 20%는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가져가냐면은 69만 원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69만 원까지 갈 때 한 번에 갈지 아니면은 또 눌렸다가 또 가고 이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비중을 확 줄이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마시고 60만 원 오게 되면은 비중 20%로 확 줄이시고 그 목표가는 69만 원. 예. 이거 69만 원까지 가는데 뭐 두세 달 만에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한 6개월, 1년 이렇게 잡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중기 투자는 69만 원, 그리고 단기로는 60만 원에서 비중 축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D 현대중공업 60만 원에서 비중을 20%까지 확 줄여놓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기 목표가 69만 원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신기수 전문가님의 오후장 전략 한마디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오후장에는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예, 저는 뭐 요즘에 계속해가지고 뭐 주도 섹터 뭐 계속 모아가자. 지금이 조정 구간이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주도 sek터는 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반도체고요. 반도체 잘 모르시겠으면 반도체 모아가시면 되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셔도 되고, 뭐 소부장 사셔도 되고, 그리고 코스닥의 주도 섹터는 바이오와 2차전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바지,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이렇게 부르죠. 반바지 중심으로 해서 계속 모아가시고, 또 뭐 전력주들도 좋고 로봇주들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모아가시면 됩니다. 하루하루 등락에 너무 그렇게 연연하지 마시고요. 오늘 올라가지만 또 뭐 내일 모레는 또 뭐 또 빠질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지금 바닥거리기에 들어갔으니까 계속 모아가시다 보면은 적어도 뭐 한 12월 10일 날 그 금리 결정인데 거의 가까워 오면은 시장 반등이 본격적으로 또 나올 겁니다.
지금 계속 모아가는 구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은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 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진단 많이 좀 챙겨드렸는데 네.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다행이네요. 맞아요. 오후장 들어서도 더 올라갑니다. 네, 오늘도 오후장 장 마감까지 토마토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현명한 투자 전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